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김포시가 경희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6월 30일 브리핑을 열고 경희대학교 측에서 보건의료 분야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과 대학병원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부지에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김포시는 빠른 시일 내에 대학 측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와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30일 김포시 브리핑 내용 확인해 보시죠. 보건의료 분야 대학과 대학병원의 건립 유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이며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 개발주식회사와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실무협의체를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의와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협약을 통해 상호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보건,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시의 대학과 대학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하여 김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포의 가치를 2배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스쿨미투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반면 무상교육 실현 등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도시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2년 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로 접어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도교육감은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의 실현과 비정규 교육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전반기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 예산을 집중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 격차를 줄인 점도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교육균형 발전 대상교 109개 교를 지정하여 예산과 문화예술사업, 미래교실 구축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는 동구, 옹진군 소재 31개 학교에 매년 10억 원씩 예산을 지원하여 원도심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도교육감은 남은 2년 학생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정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는 물론 교육 환경도 급변한 현재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교육과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래교육의 변함없는 기준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후반기 인천교육 정책 방향을 발표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도교육감의 노력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취임 2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2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교육과 시민교육, 교육자치 등 달라진 모습의 새로운 교육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민선 4기 취임 2년을 맞은 이재정 교육감은 먼저 지난 2년을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중심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2년이 미래 교육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요도에서 비춰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년 기간보다도 훨씬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2년 동안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그냥 주저앉아서 가도 안 되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을 열기 위한 첫 단추로 온라인 수업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을 공동체 활동과 접목해 새로운 수업 형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획일화된 수업이 아닌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형태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 학교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울타리 밖을 나와서 그야말로 이 사회 속에 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런 학교를 저희는 꿈꾸고자 합니다. 또 개방과 존중, 협력과 협동, 공유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위한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쟁보다는 협동이 살아있는 교실 문화를 정착시켜 올바른 사회 일원으로 학생들을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 성적에 의한 경쟁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그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느냐 하는 협동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지난 2년간 기초를 다져온 교육 자치를 확립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년간 교육 자치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를 수립해 올바른 교육 방향을 만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운영 계획을 교육청이 지시하는 하향식이 아닌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교마다 만드는 기본계획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기본계획을 만들고 교육지원청의 기본계획을 모아서 교육청의 기본계획을 만드는,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교육 자치를 만들어보자.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TF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고 학교와 교실도 스마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 전 경기도 교육감 임기를 시작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미래 교육의 중요한 기틀이 될 남은 2년을 어떻게 마감할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장신도시와 계양신도시 부지 사이에는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민 혐오 시설이다 보니 현재 상태로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데요. 더군다나 부천시에는 대장신도시를 비롯해 약 4만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서 소각장 현대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 용량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를 앞둔 부천시의 정책 방향을 확인해 봅니다. 정책 조명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천시 하루 쓰레기 처리량 421톤입니다. 이 중 320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101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오는 2025년 종료될 예정이고 부천시의 대장신도시와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약 4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처리 대책을 정책 조명에서 확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우중사입니다. 네. 과장님, 이 대장동 소각장의 경우에 사용 연한이 네. 이제 올해로 끝나는데 그 예.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우리 대장동 소각장이 2000년도에부터 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내고 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2013년부터 광역화 사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2016년도에 강서구하고 같이 해서 광역화 증설 사업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강서구에 130톤, 우리 부천시 130톤에서 260톤 규모로 진행 중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국토부가 이 대장신도시와 계양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장동 소각장 위치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양 신도시의 중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양 신도시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어떤 지하와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발표하면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완전 지하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지하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국토부나 LH하고도 계속적인 업무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만 봤을 때는 한 7,800억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네. 계양 신도시의 소각장을 짓기보다는 대장동에 있는 소각장을 같이 이용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네. 이제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논의된 게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언론 보도된 내용을 좀 접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계양구에서는 계양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서 거기에도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하고 LH에 이쪽에 부천에 지금 광역화가 진행되어 있으니까는 거기서 같이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계양구에서 어떤 공식적인 부천시에 요구가 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부천시가 사업비 마련과 주민 협의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문화도시라 불리는 부천이지만 여전히 도서관 하나 없는 지역들도 있어 아쉬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지난달 29일 도서관 2곳이 나란히 첫 삽을 떴습니다. 지역의 기대가 큽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천 신시가지 옥길지구. 일대에 음식점과 대형 쇼핑센터 등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문화시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대다수다 보니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학교가 되게 적고 학생 수는 많고 또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화시설 같은 게 공원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지역은 도서관이 지역별로 하나씩 다 있는 걸로 알거든요. 당초 신시가지 형성과 함께 들어설 예정이었던 지역 도서관이 29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고강동 주택가 주변 공원 부지를 중심으로도 도서관 건립 공사가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이나 친목 도모 등을 하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도서관은 그 책을 읽는 공간이 주로 이제 주목적이 있었는데 새로 지은 그 도서관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와서 다양한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무래도 그 좋은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새 도서관 2곳은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도서관을 목표로 한 상황. 1년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년 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인천시가 이에 맞춰 방역 지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인천시의 정책.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감염병 고위험 시설은 7월 1일부터 전자 출입 명부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전자 명부 관리 시스템. 대상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결혼식장 뷔페 등입니다. 고위험군 시설로 추가 지정된 직접 판매 홍보관과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은 7월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해수욕장에서는 거리 두기를 위해 파라솔과 그늘막을 현장 배정합니다. 대상은 을왕리와 동막 등 이용객 3만 명 이상의 해수욕장 7곳과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 해수욕장 2곳입니다. 해당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등 차양시설의 수량과 설치 장소를 제한합니다. 특히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거쳐 손목 밴드를 착용한 경우에만 차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드림 복지카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7월 10일부터 지급합니다. 당초 인천시는 쇼의 날인 10월 2일에 쇼드림 복지카드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급 대상입니다. 대상에게는 8만 원씩 선불 충전된 인천 이음카드가 지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방식의 온라인 교육으로 기본소득을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형식의 온라인 교육 방송인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달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의 뒤를 잇고 재난기본소득 현장의 목소리와 기본소득 도전 골든벨, 그리고 기본소득 부루마블 등 다채로운 예능 프로그램들로 이뤄집니다. 재난기본소득 현장의 목소리에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활 속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생방송, 좀 더 예능 같은 느낌 참 좋았고요. 이런 방송이 좀 더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께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월 1일에 전파를 타는 기본소득 도전 골든벨은 킨텍스 제1전 새롭게 문을 연 기본소득 홍보관에서 진행되고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5명의 도전자들이 최종 우승자의 자리를 놓고 20문제에 도전하며 기본소득에 관한 지식을 겨루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퀴즈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친숙한 게임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배워보는 기본소득 부루마블은 오는 7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언택트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기본소득 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도민들에게 알려보자, 이래서 저희가 시즌2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은 유튜브 채널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악취와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김포 풍무동 도축장이 28년 만에 사라집니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1일 주식회사 우석식품 측과 업무 협약을 맺고 풍무동 도축장 문을 닫고 대신 육가공 판매 체험 시설을 북부권 관광단지에 조성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다음 달부터 풍무동 도축장 문을 닫고 도축 작업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고촌 복합단지 일대 지역이 3년 동안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일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에 앞서 고촌읍 신곡리와 풍곡리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제한 지역이 되면 건축물을 세우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는 15일까지 2주 동안 주민 공람을 거친 후 최종 제한 기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넣어 핫도그를 만들어 파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등 360곳을 수사한 결과 총 61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위법 행위 63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사용한 경우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된 업체 5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부평구가 오는 10월 예정된 부평 풍물대축제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평구 축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거리 축제와 체험 행사는 전면 취소됐는데요. 대신 부평구는 부평 풍물대축제의 24년 역사를 살펴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평 풍물대축제는 매년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천의 대표 축제입니다. 부평구가 이달 말까지 학교 방역을 지원합니다. 부평 지역 내 학교는 모두 87곳인데요. 초등학교는 보건소 방역기동반에서 직접 소독하고 나머지 학교는 민간 소독업체에서 방역을 맡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지자체 중 학교 방역을 지원하는 것은 부평구가 처음입니다.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